엄청난 하루네요. 저희 오늘 무대에서는 이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네, 당연한. 호흡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마스크를 잠깐 그러면. 일단 먼저 이렇게 개봉날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감독님과 배우분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예,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한 아이 연출한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로 나왔는데 저도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네, 크레딧 때 제가 화장실에 네. 일로 나왔는데 저도 영화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네.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영화? 저요? 네. 예, 오늘 개봉날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편집도 하면서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네. N차가 나. 그런데 오늘 관객분들 반응이 너무 이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오히려 제가 다시 보일 정도로 이게 네.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출하신 분이 자신의 영화에 뿌듯해할 정도로 관객분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1등 관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박수를 저희가 좀 드릴게요. 네, 그럼 배우분들도 차례차례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한 아이에서 도윤 역을 맡은 현우석입니다. 저 감독님이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요. 네. 너무 반응들을 잘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과 이 배우분이 보셨는데 저랑 밖에서 수다 떨었잖아요. 이 연기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창림 역을 맡은 김수겸입니다. 원고를 해주셨는데 그 걸음에 헛되지 않게 지구이 재밌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엄청 멋있죠? 너무 좋아요. 놀랐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저 지금 약간 1대1 토크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랑.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를 드렸고 일단은 이 작품 제가 아까 이런 영화들 제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이 소재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육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자립을 하고 살아가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영화 캐릭터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좀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이 소재 어떻게 접하시고 영화 만들게 되셨는지 연출의 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꼭 이제 보호 종류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기보다는 이제 홀로서기를 앞둔 그런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독립할 시기가 왔을 때 그동안 가족이라는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물론 그 성장의 과정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안정감과 소속감에 속아서 오롯한 나를 얼마나 마주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울타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지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막 이제 우리에서 벗어나서 혼자만 자신만의 이제 길을 찾아가려는 도윤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육원이라는 특수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는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특정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좀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된 계기랄까? 아니면 그런 소재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예, 제가 이 시나리오 처음 쓸 당시에 관련 기사나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이 친구들이 이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제 홀로서기를 앞두고 자신만의 이제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어쩌면 아직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사례를 이렇게 사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들의 그런 태도와 모습들을 보고 더 크게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 도윤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게 만들게 되고 이 전체적인 스토리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배우들과 캐릭터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부터는 진짜 도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계속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캐릭터들이 없었으면 약간은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사건 같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배우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감독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거인이라는 작품에서 연출부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거인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거의 몇 분 계세요. 근데 진짜 그 한국 독립 영화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물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록적인 어떤 그 문제 의식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죠. 그 작품에 출연을 하셨고, 그러니까 연출로 아니 가끔 감독님들이 연기도 하시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출연은 안 하셨고, 네, 연출부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고, 그게 소재가 보육원에서 출소한 이후에 그 영재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제 거물급이 되셨죠. 최우식 배우의 그 출발을 알린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하시면서 혹시 좀 약간 연관되고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좀 이렇게 씨앗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진 않으셨을까? 예, 아무래도 거인이란 작품이 제가 이제 첫 장편 영화 스텝으로 일했던 영화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영화에 대해서 정말 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따라가면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김태형 감독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화에 대해서 되게 진정성 있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보호 종류 아동에 대한 관심들도 그때부터 처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현우석 배우님께 이 도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깊게 파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아까 1대1 대화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는 말을 안 하고 손을 흔들으시. 네, 알겠습니다. 네, 손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데, 도윤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또 연기하게 되셨고, 감독님과 좀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처음 제안 받고 어떠셨는지. 일단 도윤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된 거는 일단 감독님이 먼저 제안을 주셔서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읽어봤었고요. 처음 읽어봤을 때 저는 너무 잘 읽히기도 했고, 너무 도윤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친구라서 이 친구를 꼭 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후 이제 캐릭터를 점점 잡아갈 때 감독님과 좀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네, 감독님이 하신 말씀. 네. 네. 그때 궁금하네요. 제가 좀 고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순간순간 상황과 그 씬에 되게 집중을 그냥 해라.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믿고 너를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러시면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약간 흔들리지 않고. 네. 저의 좀 뭔가 중심을 잘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네. 도윤이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님 무슨 믿음으로 본인을 믿으라고 자신이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으시잖아요. 오빠 미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근데 어쨌든 저는 도윤이란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저와 현우석 배우가 같이 이제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런 캐릭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고민은 계속 있을 거고 뭐 어려움은 계속 있을 텐데 서로를 믿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잡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도윤이라는 캐릭터가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둘이 믿고 가자라고 어떤 조금 더 편하게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이 진짜 순수하시다라는 생각이 네. 믿자 하니까 바로 믿어주시는. 근데 또 제가 저희 감독님이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연락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줘라 이렇게 했는데 개톡. 저희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아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였어요? 보통은 막 이렇게 감독님이랑 막 메시지도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뭔가 저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감독님이 후에 이제 왜 안 줬냐 이러면서 좀 서운해하셨나요? 서운해하신. 네, 좀 뭔가 그렇게 하셨고 근데 뭔가 점점 이제 처음에 미디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점점 믿어가는 과정 중에서 되게 좀 많은 유대감도 생기고 좀 뭔가 이런 네 좋은 감정 네 좋은 이런 동료애 같은 느낌이 생겨갖고 네. 네, 되게 즐겁게 네,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믿어라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영화 보시고 어떠셨어요? 좋은 결과, 본인의 만족도. 네, 저는 오늘 반응이 이제 네 이거를 대신 답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웃기려고 막 이렇게 장면을 만든 느낌은 아니었는데도 너무 잘 웃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실 때는 보통 이제 감독님들 중에 그 배우를 먼저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예 그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도 송강호 배우를 아예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시고 꼭 그 배우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좀 그리고 도윤의 이미지를 그리고 쓰셨다고 들었어요. 전에 듣기로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약간 매서운 눈빛의 그런 배우를 생각하면서 도윤을 설정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속쌍꺼풀이에요? 아니면 너무 진해서 되게 진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감독님이 쓰시는 어떤 그 초반의 그런 그 배우에 대한 이미지, 캐릭터의 이미지와 굉장히 달라지는 지점이잖아요. 그 캐릭터의 외형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순서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예, 처음 시나리오 쓸 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쌍꺼풀 없고 무쌍의 되게 날것의 이미지를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좀 더 도윤 캐릭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되게 뭔가 거칠고 뭔가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떠올리면서 원래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추천을 받은 게 이제 그때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네네네. 네, 이경미 감독님 작품. 예, 현우석 배우 처음 이제 거기서 보게 됐는데 그건 되게 놀랬어요. 그건 그 나이대이긴 했는데 되게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게 동시에 느껴졌고 되게 귀여우면서도 또 슬픈 감정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생기고 패셔너블하고 이런 친구긴 한데도 오히려 이런 친구가 되게 다양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친구가 도윤 역할을 맡게 된다면 오히려 제가 한정적으로 도윤이를 가둬두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네. 이 친구가 한다면 더 다양한 측면에서 도윤이라는 캐릭터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을 깨게 만든 배우였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 쓰시다가 완전히 이제 바뀌신 거네요. 예, 캐스팅 과정에서 되게 여러 친구들도 보긴 했었는데 거의 저는 저한테 가장 충격을 준 거는 현우석 배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격의 박수 한번. 네, 저희 그 김수경 배우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드리면서 또 캐스팅의 그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출연 소감을 좀 들어야겠죠. 그 감독님에게 제안 받고 또 이렇게 시나리오 보고 본인의 캐릭터 연기하게 돼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저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이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면은 되게 아프고 되게 한없이 연약한 친구일 줄 알았는데 네. 제가 맡은 창린 역할의 친구는 연약하지만 않고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욕도 할 것 같고. 욕도 되게 잘하고요. 보면 미성년자인데 담배도 피고 오토바이도 타고 그런 친구라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또 도윤이와 또 함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모든 신의 도윤이와 함께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또
도윤 역할을 형석 배우가 한다고 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친구에 대해 그 나이 때. 감독님이랑 비슷한 네,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뭐 슬퍼 보이는데 뭐 귀엽기도 하고 저한테 뭐 다들 관심이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 뭐 귀엽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저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또 모델 하면서 연기하는 친구라서 네, 그래서 관심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캐릭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네, 현우석 배우님에 대한 칭찬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감독님 지금 이 김수경 배우님은 어떻게 사실 지금 잠깐 이 키워드 힌트 키워드가 나왔어요. 모델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런데 여기 지금 택배 이 피자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모델 출신으로 구성된 어떤 일부러 그렇게 좀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모델이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어떤 배우들의 이미지를 조금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델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독립영화 쪽에서는 많이 얼굴을 안 비쳤던 이제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더 이 영화에 대해서 현실감 있고 좀 더 그런 느낌들을 더 주기 위해서 일단은 스크린에 많이 안 나왔던 친구들을 좀 기존의 독립영화 배우는 가라. 좀 식상하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그런 두 사람만의 어떤 티키타카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관습적인 어떤 느낌들보다는 좀 새로운 신선한 이미지들을 좀 많이 주고 싶은 느낌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캐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캐스팅 진짜 잘 하신 거 같죠? 네, 프레쉬가 프레쉬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김수경 배우님은 호기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모델 활동도 하셨던 그런 전적이 있는데 이번 작품 하시면서 엄청 친해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친해지신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많이 안 친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은 우석이랑 저희 집이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 이거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며칠 전에 안 씻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친하네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저만 되게 호기심 많은 친구로 보이네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친하지 않았는데 연기하시면서 작품 안에서 같이 이제 친구 캐릭터로 나오다가 친해진 우리의 대표적인 배우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정우성, 이정재. 네. 그래서 지금 성장 영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같은 이제 비슷한 롤을 맡으면서 20년 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배우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그런 생각에서 조금 지켜보게 만드는 캐스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도윤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도윤과 비슷한 처지에 있고 도윤처럼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또 동경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약간 트윈스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캐릭터를 만드신 이유를 감독님께 캐릭터 설정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창림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도윤이와 이제 같은 방에서 이제 2층 침대를 같이 나눠 쓰고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같은 성장 과정을 겪은 친구, 이제 친구라기보다는 형 동생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친구와 같은 존재로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어쨌든 도윤이한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찾아오고 가족이 생기고 이걸 이제 바로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창림이는 또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했던 거고 오히려 도윤이가 창림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또 만약에 승원이 1년을 더 살았으면은 이 자리엔 제가 아니라 창림이가 있었겠네요라는 어떤 그 대사가 있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은 거의 이제 나이가 한 살 차이 날 뿐이지 같은 과정을 계속 겪어오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서로 의지도 하면서 하지만 서로의 각자의 길도 있고 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같은 생활권에 있는 친구를 꼭 한 명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 창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그 대사 감독님이 짚어주시기도 하셨지만 어떤 마음으로 대사 연기하셨는지 그 장면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대사가 제가 한 게 아니라 도윤이가 한 대사인데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보면서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보호 종료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곧 1년을 앞둔 그 나이에서 형은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나가는데 그럼 또 나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또 혼자 나와서 사회에서 또 홀로서기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그 대사에 그래서 되게 많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죄송해요.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좀그 긴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다 괜찮아요? 그 말을 괜찮대요. 듣고 되게 많이 좀 제 스스로도 창림으로서 고민하게 되고 되게 미래를 함께 꿈꿨던 것 같아요. 네. 미래를 가지고 약간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면 미래를 같이 꿈꾸게 됐다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배우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18세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딘가로 자립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밖으로 내몰려야 하고 그리고 배우들의 그 캐릭터의 대사를 통해서도 이런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본인들이 자조적으로 마구마구 하잖아요. 나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대학 가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원장한테 잘 보라 편하게 사니까 이런 얘기 막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약간 이렇게 창작한 거라기보단 지금 그 보육원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이제 그 과정을 거치셨는지 시나리오 쓰실 때 어려운 점들 그리고 도전했던 지점들 디테일을 위해서. 예, 조사를 어느 정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지 못했지만 방문을 많이 해주시는 그 친한 배우분께서 좀 그런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런저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 디테일들을 조금 찾을 수도 있었고 저는 굳이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 아이들을 좀 대입했다기보다는 만약 내가 그 상황이면 그리고 내가 도윤이었으면 창림이었으면 어떤 말들을 하고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캐릭터하고 대화를 하고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대사를 좀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막 어떻게 반영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면 좀 더 난 자조적이게 오히려 하는 게 더 편하고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도윤 캐릭터가 저는 되게 변화무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조적이다라는 거는 겉으로는 되게 세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결국에 알고 보면은 아직은 진짜 영화의 제목처럼 아이의 어떤 그 상태가 있고 마음도 여리고 뭔가 그런 상황들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 세게 막 밀고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장 영화들이 굉장히 매운맛의 어떤 것들을 보여줬다면 이 영화 되게 여린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윤의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기도 했고 그 톤이 잡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우님이 연기하실 때 그 중간 지점들을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일단 도윤이라는 친구가 강한 척을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상황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도윤이는 내면적으로 좀 많이 성숙하지만 그렇다고 아픔이 없거나 뭔가 좀 이 여린 마음이 없다고도 생각을 안 해갖고 저는 그 중간을 잡기가 좀 애매하긴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해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기억나세요? 제가 뭐 명언 같은 걸 좀 많이 했나 보네요. 네, 감독님 전혀 나를 믿어라, 솔직해져라. 그래갖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해보자 이러니까 되게 오히려 더 도윤이처럼 감정이 나왔던 것 같고 뭔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감정들이 이렇게 도윤이한테 이렇게 잘 입혀져갖고 잘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네, 파수꾼의 이재용 배우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인의 이제 최우식 배우 그리고 제 많은 소녀의 전여빈 배우 이런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를 위한 아이의 도윤이의 선배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성장 영화 안에서 한 칼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들의 그 위태로운 삶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님께 혹시 그런 영화들이 어떤 좀 영감을 줬는지 아니면 그 중에 조금 레퍼런스로 삼거나 이런 톤 같은 것들은 내가 좀 훔쳐오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으셨는지 연기하시면서. 좀 연기적인 고민도 솔직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파수꾼을 봤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재훈 선배님의 연기가 정말 그 캐릭터처럼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좀 뭔가 나도 나의 것의 모습이지만 더 뭔가 자연스럽게 하려고 표현을 해보자, 좀 뭔가 힘을 많이 빼보자 이런 식으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찬가지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런 많은 성장 영화들의 캐릭터 중에 혹시 연기를 하실 때 좀 이렇게 모티브를 삼거나 좀 많이 즐겨봤던 이번 작품 하시면서. 저는 솔직히 작품을 시작해서 맡은 배역을 받고 영화나 뭐 레퍼런스를 딱히 찾아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의 성향을 또 나만의 성향이 있고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더 표현하려고 해서 저는 막 딱히 찾아본 영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 또 하나의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호주라는 공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독님 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우여곡절 중에 하나가 다른 곳으로의 탈출. 그 장강명 작가 소설 중에 한국이 싫어서라고 있잖아요. 그 작품 보신 분들 많으실 테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가면은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도유는 결국에 그것도 해결지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한테 그 다른 공간, 한국이 아닌 공간은 어떤 의미였고 왜 도윤한테 그런 선택지를 주셨는지. 일단 처음 도윤이가 호주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그 선생님이랑 운동장에서 대화하는 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나에 대한 꼬리표가 너무 많은데 거기면 그냥 코리안 이 정체성 하나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점이 됐던 것 같고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나리오 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가 없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대 그때가 중반 때여가지고 네. 그때 제 친구들이 보통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꿈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뭐 캐나다 아니면 호주 이렇게 많이 좀 대표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근데 호주 하면 저는 이제 바다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좀 떠올리는 네네. 것도 있고 그리고 도윤에게 바다라는 거가 되게 크게 의미가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항상 구속되어 있는 곳이 아닌 좀 탁 트인 공간에 대해 도윤이가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죠. 호주에 간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 어차피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지. 네.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 도윤이한테는 그냥 막연한 도피처라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출발을 알릴 수 있고 새로운 이제 자신만의 길을 한 발짝 더 나가는 그 계기로서 더 오히려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고 그 종착지가 절대 아니라 오히려 한 발짝 그냥 더 나가는 새로운 네. 출발지의 느낌으로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몇 가지 그 상징성과 또 배우분들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를 먼저 여쭤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도 카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과 감상평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의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면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제이님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현우석 배우의 절제된 연기 덕분에 감정이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이라는 인물에게 가장 깊이 공감했던 포인트나 가장 잘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우석 배우님께 얘기 들으면서 네. 일단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원장님이랑 왜 거짓말을 하셨냐 다 알고 왔다 이런 장면이 저는 좀 많은 걸 담아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좀 그때 감독님의 디렉팅도 뭔가 과호흡이 와갖고 이제 좀 뭔가 말을 어떻게 못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말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셔갖고
제가 되게 숨을 많이 참고 좀 되게 벅차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도 되게 신경 많이 썼고 좀 많이 고민했던 장면인데 뭔가 처음에는 저는 소리도 막 질러보려고 했었고 하지만 그게 더 절제되고 좀 잘 와닿는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감독님한테 좀 첨언을 좀 들을게요. 그 장면은 사실 이 영화가 그냥 드라마의 구조로 흘러가는 가운데 굉장히 그 서스펜스 미스테리 구조로 가잖아요. 그게 막 너무 충격적인 반전으로는 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절제된 톤이란 어떤 거였는지. 예. 그 장면은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중요하게 촬영 당시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씬이었고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과의 어떤 그 대화씬에서 도윤의 그 변화되는 호흡만으로 이 진실이 이제 밝혀지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던 앞에 인물들이 전혀 다 다른 이미지로 뒤바뀌게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승원과 재빈과 원장님조차도 되게 그 순간 이후부터가 완전히 이제 180도 달라지는 느낌이 생기는 건데 그게 뭐 연출적으로 너무 이 기점으로서 뭔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오로지 이제 도윤의 감정선에서 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윤이가 그걸 느꼈고 그걸 이제 보여줘야지만 오히려 그게 더 진정성 있게 오히려 이 이야기를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너무 이거를 극화시켜서 한다기보다는 네. 도윤이가 느끼는 그런 충격적인 그 상황과 반전을 그때 우석 배우랑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호흡에 차서 말 네.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상대하시는 수현님 그 역할 하신 분이 그 원장 선생님 연기하신 분이 기래연 배우님이시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배우님이랑 같이 그 숨참기 그 호흡 연기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장면이 밀도 있는 장면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네. 아이디가 안녕 도윤아이신 분이에요.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도윤과 재민을 연기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하셨는지 따로 준비를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좀 참고하신 캐릭터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께 그 정말 어떤 따로 준비하신 뭐 복장도 좋고 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들 혹시 특별히 장치하신 게 있는지 그러면은 관객분의 질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도윤이한테 좀 많이 집중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도윤이의 감정 상태를 가장 제가 좀 뭔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도윤이는 어떨 때 화를 내고 어떨 때 화를 참고 어떨 때 웃고 어떨 때 슬퍼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뭔가 제가 좀 많이 뭐랄까 예민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 도윤이를 놓지 않으려고 계속 집중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계속 그렇게 썼고 그러면서 이제 도윤이를 계속 이제 파고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그때 잘 못하던 시기였어요.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할 때. 청춘의 상징은 오토바이인데. 그래서 면허는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익숙지 않아서 뭐 쉬는 때 가능하면은 오토바이 연습 좀 해봐라라고 저도 이렇게 준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또 알아서 또 하고 오더라고요. 네.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그때 한 두세 번 정도 타보긴 했는데 네. 그 탄 것도 실제 영화에서 나왔던 오토바이가 아니라 더 훨씬 작고 네. 전기 오토바이를 타봤었어요. 그 자전거랑 비슷한. 네. 네. 아예 그냥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넘어지려고도 했었고 현장에서 그러다가 스태프분들이 다 뛰어오셔서 잡아주시기도 했었고 네. 되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토바이 연습도 열심히 근데 좀 약간 비슷한 걸로 했었어야 됐는데 그죠? 네, 환경이.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그러면은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오토바이 어떻게 하죠? 저는 원래 오토바이를 잘 타가지고 네. 하는데 딱히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 오면은 항상 도윤이를 찾고 항상 도윤이와 많이 얘기하고 많이 장난치고 하면서 좀 더 그 유대감을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들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네. 현장의 공기를 바꾸는 역할. 그렇죠. 네. 제가 네. 환기였죠. 네, 네. 네. 됐습니다, 환기. 감독님 진짜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 셋이서 아마 다른 배우들보다도 제일 먼저 이렇게 술을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동갑이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현실에서도 친해졌으면 좋겠다. 친해진 상태에서 촬영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술 한잔 하자 가볍게 해가지고 그때 좀 은근 많이 먹었죠. 첫날부터 그렇게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친해지는 게 준비 과정이었다. 거친 언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가 뭐 사실 욕 같은 걸 잘 못해가지고 그거를 또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창림이라는 친구한테 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시는 관객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주셔도 됩니다. 네. 좀 연결해서 그 세영 아이디 쓰시는 분이 그 말씀하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세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애드리브도 좀 있었나요? 지금 네, 그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때 애드리브가 대본에 있는 건가요? 있었나요? 거의 대본이었다고 저는 네. 다시 욕해드려요? 네. 이세키. 아 도윤 배우 네. 도윤이가 한 거예요? 네. 그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 뭐 감정에 맞춰서 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거의 애초에 도윤이가 좀 요걸 도윤이도 그렇고 창림이도 그렇고 애초에 좀 시나리오 상에서도 좀 거친 언어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베이스로 이 친구들이 좀 상황과 감정에 맞춰서 더 그런 애드립도 섞어가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네. 그 의외로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씬 하나씩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을 몇 분이서 하셔가지고 요거는 좀 짚고 잠깐 중간 점검으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김수경 배우님. 저는 그 맨 처음에 제가 오토바이 이제 배달하러 가는 그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장면에서 사실 그게 빠르냐 그러면 빨리 나가라는 그 네. 대사가 원래는 대본에 없고 그게 진짜 이게 늘 네, 그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대사였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 던진 제가 빠르니라라는 말이 선배님이 그래? 네. 그럼 빨리 나가 그러셔가지고 또 그 장면이 좀 제일 인상 깊고 좀 재밌게 네. 찍었던 장면이 아닐까 해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진짜 재치 있는 배우를 네, 캐스팅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또 현우석 배우님. 저는 너무나도 많지만 지금 이 질문을 딱 듣고 오늘 영화를 봤을 때 가장 많이 기억이 남는 장면은 아버지랑 둘이서 들어와 갖고 이제 밥그릇 깨고 대화하는 장면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막 그거 하는 척만 한 건데 막 이런 대사들을 했었는데 거기서 감독님이 저의 눈빛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기도 했고 저도 좀 뭔가 선배님이랑 이렇게 네. 티키타카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각자 배우님들이 이제 그 좋아하는 장면들을 꼽으셨는데 그럼 감독님이 둘 중에 어느 걸 택하실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에서 선택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네, 잘 빠져나가셨습니다. 네, 감독님의 픽은 그럼. 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도윤이가 500만 원 사기를 당하고 이제 방에 계속 이게 틀어박혀 있다가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초췌한 도윤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분장 실장님한테 특별히 좀 더 요청을 드렸었는데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초췌함을 넘어서 거의 페인이 달렸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게 아닌데 배우의 그 뛰어난 어떤 예, 그, 그죠. 몰입도. 네. 되게 과도하게 이제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모델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했던 친구인데 네. 제가 이렇게 망가뜨려도 괜찮은 건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한편으로
그 장면을 보니까 더 우리 영화가 좀 더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구나를 다크서클이 네. 오히려 그 분장을 보고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스태프들 다 웃음을 참으면서 네.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수경 배우님한테 여쭤볼게요. 모델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망가지려고 있는 건데 한 작품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모델은 가라. 배우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사실은 이제 그 정홍인 배우님이 안 나오시긴 하셨는데 아빠? 네, 아버지? 결국은 이제 이제 저희 영화를 보고 나서 보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죠. 아버지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정홍인 배우님은 진짜 원래 많이 아시는 분은 굉장히 코믹한 이미지로 많이 활동하시다가 요즘 악역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휴머니즘을 다시 되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반가운 출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하연 님이 질문 주신 정웅인 배우가 아들을 위해서 진짜를 위한 가짜를 선택하셨는데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비난받을 만한 지점도 분명히 있고 문제적인 어떤 선택인데 감독님한테 먼저 그런 설정을 하신 이유 그리고 어떤 또 중요성이 있는지. 예, 저는 이 세 인물이 다 각자 다른 서로에 대해서 다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승원뿐만 아니라 이제 도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자신만의 이제 길을 찾아가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인물이라면 승원이는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세상이 옳다고 믿고 그거를 이제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진실까지 감추는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내 재민이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이 세 인물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다르게 생각하는 그 과정과 그런 차별성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승원이가 했던 선택이 물론 저는 이 입장에서는 도윤이가 자기만의 길을 가기 위해 했던 방해 요소처럼까지도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승원이는 승원이 나름대로 자기가 맞고 이게 너네들을 위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태도들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어떤 문제들도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거 자체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틀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런 아이러니들을 좀 동시에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도윤이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응원하는 입장으로서는 이게 승원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좀 이제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걸 풀어가는 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디 이승환 천재라는 아이디를 쓰신 지인분이신 건 아니죠? 네. 네, 이승환 천재라는 분이 하신 질문을 배우님께 한번 드릴게요. 아버지는 가짜로 데려온 아이더라도 죽기 전에는 진심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배우님이 같이 이제 그 캐릭터와 같이 합을 맞추시면서는 어떤 마음을 좀 가지셨는지 어떻게 좀 교감하셨는지. 아무래도 아빠도 저와 같은 도윤이와 같은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도윤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질문이 던져진다면 되게 보듬어주고 싶거나 좀 뭔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방법이 되게 좀 이상한 방법일 수도 있고 지탄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지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안해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약간 이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좀 웃겼던 질문이 있었어요. 네, 세빈이라는 아이디 쓰는 분이 500만 원 떼간 형은 진짜 호주에 있었던 게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이렇게 이 캐릭터 설정하실 때 좀 돈 떼인 경험이 있으셔서 뭐 실제 캐릭터 아니요, 제 돈 땡 경험은 없었는데요. 네. 호주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는 게 이제 여기 편집되어 있는데 이제 네.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건 진짜로 있다기보다는 애초에 그러니까 그 보호 종료 아동의 그 지원금이 500이 나와요. 이제 퇴소를 할 때쯤에 그거를 이제 노리고 애초에부터 이제 접근했다라는 저는 생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정확한 금액이 네 500만 원. 그게 500이요. 그래서 500을 계속 요구한 거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는 데는 한 200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말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으셔서 그 질문도 조금 추가로 하나 드릴게요. 눈빛 배교 어피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마지막 철창문 이 질문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 철창문에 대한 비밀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분은 그 소리가 도윤이가 우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의도하신 연출 맞으셨냐고 하는데 감독님의 의도는 어떤 거였는지 이 질문 빗대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엔 시나리오 초고 때부터 바뀌지 않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이거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쨌든 뒤에 도윤이가 이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뒤에서 다시 불건 문이 열고 누군가 나온 거겠죠. 그게 재민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그게 어쩌면은 아직 도윤이를 붙잡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대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제 그 철문 소리를 듣고 도윤이가 순간적으로 멈칫하죠.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뒤돌아보지 않고 뒤에 누가 나왔든 내가 선택한 길을 내 발로 다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저는 마지막에 꼭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잠깐 멈춰서지만 이내 다시 앞으로 발을 내딛는 도윤의 어떤 그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싶은 그 이미지를 꼭 담고 싶었던 게 마지막 엔딩의 장면입니다. 네, 엔딩에 대한 해석도 감독님께 들었는데 오늘 지금 질문과 답을 하시면서 좀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네. 아직 안 풀리신 궁금증들은 또 GV가 더 있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추가로 더 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질문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이제 좀 마지막 인사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런 이 성장 영화들의 작품들은 진짜 우리가 캐릭터 하나 키우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애틋한 마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되는 영화로 이 감독님의 작품 그리고 배우님들의 또 이렇게 배우로서 스크린 배우로 본격적인 첫발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을 조금 들어볼게요. 네. 예, 오늘 개봉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많은 이제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정말 오늘 비로소 느낀 것 같아요. 정말 네. 영화가 만들어졌구나.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더 수정할 데가 없나? 더 이게 최선인 건가? 계속 이제 의심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질문도 듣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세상이 이제 나왔구나라는 걸 오늘 조금 이제야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개봉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아마 이게 독립영화고 요즘 대작들이 많이 개봉한 시기여서 외계인 한산, 그죠. 네. 비상선언, 난리 펀트 났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애초에 뭐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도 조금이나마 이제 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걸 웅이 선배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상영이 되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많은 입소문 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달려있다고 하십니다. 이 아이디 박하연 쓰시는 분이 감독님께 그 강요를 하신다면서 박희연이에요. 박희연이에요. 박희연 죄송합니다. 네. 그
아, 직접 질문하신 거군요. 네, 네, 저분이 질문하신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강요래요. 강요라고 강조하셨어요. 두 배우님들 케미가 너무 좋은데 브로맨스 작품 하나 어떨까요? 감독님이 연출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네. 안 그래도 뭐 차리자주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이제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임지시지 못할 말씀을 지금 네, 일단은 네, 고려하셨는데 박수 쳐주세요 빨리. 네, 네 배우님도 마지막 인사. 네. 네, 제가 어제 D-1인 것을 보고 좀 너무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려갖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되게 고민도 많았고 좀 뭔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오늘 이곳에 와 보니까 너무 네,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그 브로맨스 뭐 그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쓰시기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네. 감독님 말씀대로 네, 저희가 입소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네, 있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년 2,500명 정도의 친구들이 보육원에서 나와서 사회로 한 발자국 도약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이 있다는 그 한 명이 참 자기들한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날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영화도 많이 주변 분들에게 따뜻하다, 영화가 재밌다, 영화가 좋다, 그리고 또 잘생긴 사람들 나오고 우리 귀여운 감독님 나온다 라고 많이 입소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앞에는 완전히 거의 캠페인성 멘트. 네. 계속 이거는 극장에 다니시면서 하실 거죠? 오늘 처음 해봤는데 네, 좀 괜찮은데요? 좀 약간 저도 하면서 소름이 돋아가지고 말을 것 같아요. 숨도 안 쉬고 그냥 쭉.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보니까 진짜 그 약간 이제 김수현 배우님, 맞아요. 네 김우 빈, 네 정우성 이정재, 네 뭐 여러 가지 연상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또 배우님들에 대한 애정도 많이 추척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 그러면은 정말 너무 유의미한 개봉 기념 토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